국립고궁박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립고궁박물관과 연관지어서 관이라고 끝맺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중국에는 고궁박물원이 있고 대만에는 국립고궁박물원이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 계속 국립고궁박물원이라고 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4대 박물관으로 대만 관광청에서 홍보를 하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런던과 함께 국립고궁박물원이 4대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발표 기간에 따라서 4대 박물관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곳에 있는 유물들은 국共내전에 패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본토 탈출 시에 가져온 유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화민국이 아까 문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12년에 건립이 됐지만 황제 푸이는 1924년까지 머물렀어요. 떠난 다음에 1925년에 베이징에 자금성의 고궁박물원이 있던 유물들입니다. 송원 명청 4대 황실 소장의 유물들인데요. 송원 명청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시기입니다. 그 유물들이 고대 유물부터 서예 고서 자기 옥기 청동기 약 65만여 점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75만여 점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면서 부대시설과 전시실을 보도록 하겠어요. 네, 평면도에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필요하실 것 같은 것들인데요. 안내 데스크라던가 카페, 그리고 개인 오디오 신청하는 곳 등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만약에 처음 가시는 분이라도 이 국립고궁박물원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로 중점적으로 부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시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동상이 순원인데요. 아까 삼민주의 제창했다는 그분, 바로 그분 동상이 있어요. 대만의 정체성이 순원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전시실은 건물 자체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전시실은 1층과 2층과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공화국 전반의 미술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 전시실이 있고요. 2층에는 도자기실과 서화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옥기와 청동기실, 그리고 4층에는 찻집이 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소장품을 보실까요? 네, 대표적인 소장품은 제가 3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유물은 상하투화, 운명문 투구라고도 하고 상하투화, 인물동신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에다가 새긴 거죠. 무엇을 새겼냐 하면 구름을 배경으로 하는 용을 새기기도 했고 인물을 새기기도 했는데요. 많은 상하가 겹겹이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은 12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고궁박물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또 대표적인 작품을 보실게요. 육형석인데요. 고기 모양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기 모양의 돌의 애칭은 삼겹살이라고도 하고 동파육이라고도 하는데 크기는 상당히 작아요. 제가 재보니까 우리나라 종이컵 크기입니다. 이것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연석에 약간의 기가 막힌 섬세한 가공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돌 안에다가 가느다란 주사 바늘에 염료를 주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고기 육질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껍질, 돼지고기 껍질의 딱딱한 부분에 간장이 절여진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세하게 타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염색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취옥백채를 보실게요. 취옥백채는 배추 모양의 옥보석, 취옥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생수 1리터보다 작지만 우리가 비취 한 개에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떤 비추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청나라 후기에 청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잘 살게 되면서 문화가 융성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 당시 원래 이 비취는 중국에서 나오지 않는 광물질이에요. 버마에서 나오는 건데 일시적으로 당시 중국의 한 지역에서 색이 다른 급의
옥이 다량의 발굴이 됐는데요. 그 옥의 단점을 완전히 커버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서 여러분은 보시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인데요. 저는 못 봤지만 이게 보시면 설명에 의하면 약간 겨울 날씨에 얼은 듯한 느낌이 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추 위에는 여치하고 귀뚜라미가 살포시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옥을 깨뜨렸는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여치와 귀뚜라미는 사산을 상징하고 배추는 순결을 뜻하는데 그 광서제의 부인이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가져왔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대만 관광청에서 나온 영상에서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소장품이라고 하는 청원본 청명상화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리지널은 1120년경 북송의 장택단이 수도 변경의 청명절 풍속화예요. 근데 청명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식목일 그쯤에 되는 날씨이고요. 그 날씨에 사람들이 가장 이제 기쁘게 밖으로 나올 시기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강을 따라서 상하, 청명절의 상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강 위로 올라가는 거리를 그린 건데요. 아까 문호님이 양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안의 도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두루마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돌돌 말아서 조금씩 피면서 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글씨 쓰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것을 오른쪽에 갖다 놨고요. 가운데에는 아치형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마치 그 가게들이 요즘에 그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낙타가 가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요. 청원본 청명 상화도가 대만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오리지널은 베이징 고궁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5m로 조금 넘는데 청원본 청명 상화도는 11m 정도 되고요. 권룡제 즉위 기념으로 5명의 궁정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이 권룡대 칠순잔치 축하 사절의 자제군단 자격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열하까지 가게 되는데 감상문이 바로 열하일기인 것이죠. 북한판의 열하일기 국립고궁박물원 소장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화성전도와 태평성시도 그리고 성시전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바로 낙타가 있는 그림을 바로 다음에 볼 수 있고요. 박지원의 제자 박제가의 제자 추사 김정희 그리고 김정희는 청나라 지식인들사에서 BTS급 대우를 받았거든요. 근데 추사 김정희는 김환기, 김용중, 최순호와 같은 예술인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김정희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다음에 보시면 영향받은 화성전도와 태평성시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태평성시도 일부분만 가져왔고요. 태평성시도에서 중국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중국식 페루가 있는 것을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어제 이거 보러 갔는데 전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 현재 전시 중에 6개의 전시실을 소개를 하는데요. 역사문서 명품선 1층에 있고, 회기본 고서 명품선 있고, 국보 집중 조명 있고, 서해 가이드 있고, 12절기에 따른 사람살이 1층 전시실이 있습니다. 야외 공간도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하나 택일해서 보시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께서 아마 한 2시간 정도만 동선에 의해서 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머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재 전시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전시 2개가 있습니다. 권룡식의 궁정의 청동기 소장품들 하고요. 청대 궁정의 일상 풍경이 담은 전시실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청동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최초 고조선의 청동기 국가잖아요. 청동기는 사실 구리하고 주석으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가 해외하고 왕성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비파용 동검 등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나라 동검의 특징은 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대
궁정의 일상 풍경은 청원본 청명상하도에 등장한 인물들이 살던 시대의 인플루언서들의 삶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석파정 지붕, 서울미술관 위에 있는 석파정이 있는데요. 그 석파정에 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정자는 김원군이 청나라에서 건축가를 데려와서 지은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나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붕에 이렇게 용마루에서 끝에 추녀마루로 떨어지는 선이 비슷한데 비원의 정자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살던 공간 내부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